자, K-팝 데몬 헌터스가 오스카를 탔죠. 뭐 다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을 거예요. 그쵸? 근데 이게 그냥 상 하나 받았다는 걸로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. 그 이상의 훨씬 더 큰 의미가 있거든요.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이야기, 이 수상 하나가 애니메이션 산업 전체의 판도를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제대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. 자,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. 네로라 하는 대형 스튜디오들이 전부 다 이건 안 돼 하고 거절했던 영화가 글쎄 애니메이션계의 최고의 상을 거머쥐었습니다. 이 오스카 트로피가 진짜로 의미하는 게 뭘까요? 이건 그냥 한 편의 영화가 성공했다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. 이 인용구 좀 보세요. 소니는 극장 개봉 가치가 없다고 보고 넷플릭스에 넘겼다. 와, 시작부터가 완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었던 거죠. 업계의 공룡인 소니조차 이 영화의 진가를 못 알아봤다는 거잖아요. 바로 여기서부터 K-팝 데몬 헌터스의 그야말로 기적 같은 여정이 시작됩니다. 자,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. 바로 스트리밍 혁명. 완전히 새로운 전쟁터가 열렸다는 거죠. 이 영화의 개봉 전략은요, 기존의 판을 그냥 통째로 뒤엎어버렸어요.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?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. 왼쪽이 기존 방식, 그러니까 무조건 극장 가서 돈을 얼마나 버느냐? 이게 성공의 유일한 척도였죠. 그런데 오른쪽, 이 새로운 모델을 보세요.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들이 스튜디오에서 버린 카드에 과감하게 베팅하면서 성공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. 역사상 최초. 스트리밍으로 먼저 공개된 영화가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. 이건 그냥 최초라는 기록 하나가 아니에요. 이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, 뭐랄까, 하나의 선언 같은 겁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. 새로운 애니메이션의 왕. 도대체 이 영화가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철옹성 같았던 그 거인들의 아성에 도전하고 또 관객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었을까요? 네, 수십 년 동안 애니메이션 세계는 딱 두 이름이 지배해왔죠. 바로 디즈니 그리고 픽사. 그렇죠. 이들은 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골리앗이었어요. 감히 누가 덤비겠어.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. 그런데 K-팝 디몬 헌터스가 나타난 겁니다.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보세요.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이시죠? 2017년에 주토피아가 상을 받고 2021년, 2022년이 각각 픽사와 디즈니의 마지막 수상이었습니다. 뭔가 조금씩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죠. 그리고 마침내 올해 K-팝 데몬 헌터스가 디즈니의 엄청난 기대작이었던 주토피아2를 꺾어버린 겁니다. 바로 이 사건이 변화의 마침표를 딱 찍은 거죠. 아니, 그럼 대체 어떻게 이긴 걸까요?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한마디로 성공 공식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. 애들만 보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관객들을 노렸고 2D랑 아니메를 섞은 듯한 아주 독특한 비주얼을 보여줬죠.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적인 현상인 K-팝 문화를 정말 진정성 있게 깊이 있게 파고들었어요. 그 결과는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시청 기록, 그냥 대박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신드롬이 된 거죠. 하지만 이 영화의 성공 비결이 단지 스토리나 스타일 이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. 사실 이 언더독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게 해준 비밀병기가 있었거든요. 바로 기술 혁신입니다. 여기 프리비즈 앤 레이아웃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. 아주 간단해요.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전에 디지털로 미리 그려보는 청사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장면 구도나 카메라 각도 같은 걸 미리 짜보는 거죠. 그런데 바로 이 단계에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납니다. 자, 이게 바로 그 혁신적인 작업 방식입니다. 원래 전통적인 방식은 되게 느리고 이것저것 시도해보기도 어려웠어요. 근데 여기서 해결책으로 뭘 썼냐? 바로 비디오 게임 만들 때 쓰는 언리얼 엔진을 애니메이션에 도입한 겁니다. 그 결과요? 장면을 훨씬 빨리 만들 수 있게 됐고 조명이나 카메라 각도 같은 것도 즉석에서 막 바꿔보면서 테스트할 수 있었던 거죠. 이 기술 덕분에 효율이 얼마나 올랐냐면요. 무려 25%. 애니메이션 팀의 작업 속도가 20에서 25%나 빨라졌다는 거예요. 와, 이건 그냥 시간을 아꼈다는 수준이 아니죠. 그만큼 더 많은 아이디어를 시도해보고 더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 시간이 생겼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.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? 이 오스카 수상 하나가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에 어떤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올까요? 그 새로운 왕국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
이수상이 남긴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우선 이제 스튜디오들이 좀 더 과감하고 다양한 이야기에 도전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스트리밍의 힘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증명됐죠. 또 K-팝처럼 세계 각국의 문화와 스타일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도 보여줬고요. 마지막으로 이런 기술 혁신이 결국 상으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줬으니 앞으로 더 많은 시도가 있겠죠. 결국 이 모든 건 우리 관객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?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모두가 안 된다고 했던 영화 한 편이 이렇게 판을 뒤집을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앞으로 또 어떤 상상도 못했던 애니메이션들을 만나게 될까요?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 뛰지 않나요? 앞으로가 훨씬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.